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지금 서 있는 내 위치가 네, 파동상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보는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파동은 좀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제약주에 좀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수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매수를 맨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당일날 호가창을 보고 막 흥분해서 올라타지 말고 최소한 전날 내가 내일 그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을 추려서 그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한 종목이 내가 시나리오 짠 대로 흘러가면 매수를 하는 거고 흘러가지 않으면 날아가도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죠? 네. 뭐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똑같아요. 매도도. 네. 발음이 세죠? 네. 매도도 똑같습니다. 그 막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6%가 빠져도 남은 3일 동안 뭐 2%씩 올라가면 쌤쌤이죠. 네, 그러니까 매도 같은 경우도 내가 매수를 함과 동시에 특정 가격대를 설정해서 그 가격이 이탈할 때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화제약이 이날 9%가 빠졌어. 하지만 우린 전체적으로 상승, 조화제약 일봉 차트입니다. 네. 조화제약이 한번 상승을 하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일자 조정 이후에 슈팅을 보고 이때 들어갔겠죠.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일자 조정이 나오면. 그런데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봉에 너무 연연하세요. 그렇죠? 네. 매일매일 수익을 얻으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속지 마세요. 데려와 보세요. 네. 매일매일 수익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 매수를 해서 한 주를 뭐 예를 들어서 주중에 뭐 한 종목이 내가 매수한 종목이 내 목표가에 도달했다거나 하루에 10%가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겠죠. 하루에 10%가 어디예요? 그죠? 네. 한 달에 10%도 감사합니다인데. 뭐 그러니까 일단 각설하고 이 영상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 특정한 가격대의 매도대를 걸쳐 놓고 거기가 이탈되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게 수익을 최대화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자잘한 종목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주에 많이 그 좀 물려 계셔서 제가 파샬로 계속 종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느니 제약주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네, 제가 편해서 그래요. 네, 네. 조화제약 한번 볼게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 오후도 달라요. 기분들이. 네, 일희일비가 너무 심하셔서 월요일 날 한 6%만 빠지면 난리가 나시죠? 네. 오늘 매수한 게 6%나 빠졌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그 확신을 갖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수를 하면 하다못해 10%가 빠져도 아 이건 반등할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을 좀 가지세요. 그죠? 자, 조화제약 한번 볼게요. 조화제약은 일단 그 여러분들이 여러 명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1차적으로 매도가를 이제 여기에 잡았어요. 이날 그 2020년 1월 28일 날 고가 네, 5,140원.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매도를 이미 하셨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더블맨, 너 그렇게 선 막 그어가면서 여기 매도 하는 기준이 뭐야? 기준이요? 네. 기준은 우리 이렇게 언덕돼 있는 모양이 있으면 매수 타점이 언제였죠? 이 일자 조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 갈매기 모양, 티팬티 모양이 나오면 매수 타점은 그 언덕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장 높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굳이 일자 조정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차트를 보고 있었으면 조화제약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타점이었겠죠. 네. 비슷해요. 매도는 일단 여기 거래량이 터진 이날의 고점을 1차 매도로 잡고 얼마였죠 여기가? 5,140원. 그리고 2차는 여기죠. 매수가 곧 매도 타점이에요. 네. 여기가 매도 타점입니다. 얼마죠? 4,750원.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네. 오히려 좀 떨어졌죠? 네, 약간 떨어져서 월요일 날 사실상 이 라인을 좀 이탈하게 되면 뭐 하다못해 오르는 걸 배아파하지 마시고 나중에 오르는 걸 배아파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추세가 꺾였다고 봐요. 네, 조화제약은 좀 추세가 꺾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다른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구독자분들끼리는 이제 아는 용어를 제가 스스럼 없이 얘기할 텐데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뚜껑이 따였죠? 뚜껑이 따이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지울까요? 양대 차트를. 네. 여기 양봉의 고점 꼬다리보다
그 다음에 나온 음봉의 고점 꼬다리가 여기를 넘었으면 뚜껑을 땄다고 표현을 해요. 네, 물론 지금 조화제약은 하락의 한 세트가 끝났죠. 하나, 둘, 셋. 네, 빨간 거 3개가 모이면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3개가 모이면 하락의 한 세트. 이건 이제 3개, 5개, 7개, 9개 이렇게 홀수로 나가는데, 일단 조화제약은 하락의 한 세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네,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 사실상의 그 1차적인 추세는 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봐야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겠죠. 월요일이. 네, 그걸 볼까요? 한번 시간 외 단일가를. 네, 시간 내에 살짝 내려갔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음봉이 들었으면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네, 완전히 그 꼬다리 말고 몸통이 완전히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4,650원, 네, 4,65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정석이에요. 야, 더블맨 여기만큼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자기가 정한 그 소위 말하는 나의 그 손절매가, 네, 손절매가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목표가를 정해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단호하게 매도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매도를 못하는 건데, 좋게 얘기하면 항상 수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 초창기 영상 보면은 제가 옵티팜 동화약품 얘기했지만 걔네들은 거의 30% 넘게 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하나도 못 먹었죠. 네, 훨씬 그 이전에 매도하고, 휴마시스는 장중에 얘기해도 지금 뭐 거의 휴마시스는 2배 넘게 3배까지 갔는데도, 네, 저는 첫날 그 상한가에서 중간에서 매도를 했고, 또 뭐가 있죠? 바보짓한 게 레고캔바이오. 네, 레고캔바이오도 바보짓했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일단 10%가 되면 일단 매도를 합니다. 네, 대부분. 그 나머지 금액이 뭐 하다못해 20%를 맞더라도 내 수익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계속 종목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겠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종목을 한두 개 선택해서 거기에 자산의 반을 넣어놓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수익률이 더디겠죠. 네, 더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드머니를, 여러분 그 주식 뭐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치고 초창기 때 깡통 계좌를 안 찬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한 어떤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깡통 계좌를 차요. 나중에는 뭐 돈을 더 벌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자금이 없어져도 괜찮으시는 분이면은 뭐 시원하게 막 질르셔도 되는데, 정말 소중한 돈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 상한가 간 종목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루에 30% 가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5%씩 30% 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여러분들 잘 그 귀에 안 들어오시는 거 알아요. 네, 저도 주식 처음 할 때는 제 눈에는 상한가밖에 안 들어왔어요. 다른 종목은 좀 이렇게 찐따 같았어, 느낌이. 아, 저 병신들 막 이런 느낌이니까. 네, 그러니까 오로지 상한가 2번씩 간 종목만 항상 눈에 들어왔는데, 운 좋게 그 상한가로 잡아서 상한가도 드시고 막 주식한 지 막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난 상한가를 2번이나 먹었어. 네, 이게 길게 보면 더 안 좋아요. 아셨죠? 네, 일단 뭐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종근당 보겠습니다. 종근당은 보시다시피 그 일봉으로 완전히 뚜껑을 땄죠. 네, 여기에 양봉보다 이 음봉이 완전히 뚜껑을 땄고, 자, 이 패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를 드렸죠. 네, 그 파이프탑입니다. 파이프탑. 네, 이렇게 양봉, 긴 양봉이 섰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이렇게 바로 섰어요. 이 양봉의 반 이상을 이렇게 표면으로, 네, 부딪히는 음봉이 길게 쓰면 이 음봉의 기본적인 그 손절매는 여기에 가장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벌써 여기를 이탈한 다음에도 밑으로 흐르고 있죠. 물론 네, 이 그 패턴이 전형적인 파이프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음봉이 되면 그럼 더블맨 상승은 어떻게 판단해? 이렇게 긴 음봉이 뜨면 봉 3개 안에 이 음봉의 3분의 2 이상을 회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음봉이 뜨면 그 다음 봉에 얘는 벌써 3분의 2 이상을 회복을 했죠. 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는 상승할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라도, 이때 고점에 물린 사람은 이날 마이너스겠지, 여전히 빨간 봉이 서도. 하지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양봉이 이 긴 음봉의 3분의 1을 한 번만에 회복했으면 얘는 회복력이 많은 거예요.
물론 앞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음봉이 섰는데 3번이 지나도록 이 음봉의 반도 회복을 못했어. 그러면 걔는 일단 그 하락의 시그널이에요. 근데 얘는 음봉이 섰는데 이건 뭐 빨간 봉은커녕 여기에 저점을 뚫어버리는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면 얘는 일단 재미없어요. 아니 더블맨 네가 얘기하는 음봉 안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놀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음봉이 더 커요. 더 가깝고 더 긴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음봉이 섰을 때 이 안에서만 이렇게 일자 조정이 예쁘게 되면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이 음봉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야, 좋은 유전자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좋은 유전자. 좋은 유전자는 절대적으로 좋은 게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 주변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유전자와 잘 믹스가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예요. 네, 이건 그 바이올로지의 정석입니다. 뭐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농구 선수야. 그렇다고 자식이 농구에 대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농구 선수 제 2세들이 농구를 잘하고 축구 선수 2세들이 축구를 잘하잖아. 그건 어릴 때부터 걔가 아빠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축구하는 환경과 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농구하는 환경에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걔가 그런 선수가 되는 거지. 정통적인 학설이에요. 네, 정통적인 학설은 획득한 형질. 내가 이제 내 생애에 획득한 형질은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아요. 이런 게 정통이에요. 네, 보통 이제 사쿠라들은 야 아버지가 축구 선수니까 아들이 축구를 잘하겠지. 이게 약간 이제 그 좀 그런 거죠. 네, 그런 이제 풍문 이런 건데 그 정통적인 그 생물학계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주식계에서도 이 차트 안에 있는 이 캔들들도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의 저점을 그 다음에서 그 다음 음봉이 이탈하게 되면 얘는 하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는 오를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캔들을 보는 데에는 향후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해안, 매사기 같은 거를 좀 얻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만약 여기서 물렸어, 어떤 사람이 고점에 물렸어. 근데 일단 버티기로 했어, 버텼어. 근데 그 다음 날 여기 저점을 이탈했어.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셨죠? 네. 좀 얘기가 복잡했나요? 자, 그래서 종근당은 지금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네. 자, 제일약품. 제일약품은 그 제일약품은 따로 문의 주신 분도 있는데 다 보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1파죠? 네. 3파, 5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파, 3파, 5파. 그런데 네, 얘가 지금 뭐 타이트하게 조정을 이렇게 일자로 받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 물리신 분이라면은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말고 일단은 이 지금 추세가 여기 저점이 얼마야? 47,550원 이 자체를 유지하면은 아마도 그 본전을 회복할 수 있고 이 뚜껑을 따지 않았죠? 네, 스프링으로 밟고 있어요. 발로 밟고 있어.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스프링을 발로 밟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다리가 위로 올라오면 얘는 뚜껑을 따서 재미가 없는 건데 일단 이 뚜껑 밑에 꽉꽉 밟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으로 본전치기가 가능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신성시하는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얘를 1번 파동, 3번 파동, 5번 파동으로 봐도 무리가 크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3번 파동이라고 놓고 보면 여기 전고점, 여기에 고점을 뚫으려고 시도했던 이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3번, 이게 5번으로 봐도 무리가 없지만 이게 일단 A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그 당장 매도하시지 말고 여기에 부분을 이탈하는 순간이 매도고 여기에 만약에 물린 게 아까우시면은 좀 버텨보셔도 된다. 그래서 제일약품은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좀 긴장을 타야겠죠. 긴장을 타야 되는데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다. 자, 진양제약. 제가 진양제약은 텔콘 RF 제약이랑 같이 파루, 텔콘 RF 제약, 진양제약 또 뭐가 있었죠? 제가 좋아하지 않은 종목. 왜냐면 얘네들은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항상 윗꼬리가 너무 길어 이렇게 빨간 봉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가 이렇게 너무 긴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사이즈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 항상 위에서 누군가 다 팔아요, 계속.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참 주식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양제약, 텔콘 RF제약, 또 파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 물렸다고 메일 주신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것들은 시원하게 가지 못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KM 제약. 자, KM 제약 한번 보세요. 이건 전형적인, 요것도 이제 그 메일 주신 건 없는데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제약 주길래. 네. 얘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요렇게 네, 여기의 고점과 여기의 고점과 여기의 저점을 네, 요 안에서만 이제 놀고 있을 거예요. 당분간. 대신 여기를 돌파하면 시세가 나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깔끔하죠? 네, 여기에 고점 4,240원을 돌파하면 뭐 매수를 해도 될 정도로 네, 되는 거고 여기에 저점 2020년 4월 21일에 저점인 2,925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손절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박스권 채널이라 그러죠. 네, 횡보하는 채널인데 이렇게 채널화되어 있는 거는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면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 없이 여기가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이제 그래서 진정한 주식의 고수들은 이런 것만 찾아다니겠죠. 네, 박스를 타이트하게 잡고 그 박스에서 천정에서 팔고 네, 다시 밑으로 내리면 매수하고 천정에서 팔고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만 계속 수익을 보시는 네, 그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박스권만 찾아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자 조정만 찾아다니죠. 네, 저는 정고점은 이거는 뭐 검색으로도 이게 바로바로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자 조정만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박스만 자신 있는 애들은 박스만 찾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네, 패턴을. 자, 한국유니온도 비슷하죠? 네, 한국유니온도 여기에 고점, 여기에 고점, 또 여기에 저점. 얘는 뭐 저점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저점인 15,800원, 15,850원, 여기 고점인 2만원, 2,300원. 여기를 이제 계속 당분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박스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에 박스를 이탈할 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인데 얘도 보세요. 위에 천장 찍고 내려왔다가 또 여기까지 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를 이제 모아놨다가 박스들만 싹 모아놔가지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하는 실제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이런 그 매매법이 있어요. 우리 상한가 매매법처럼. 그러니까 상한가 매매법 그런 게 제 영상 그 앞에 보시면 상한가 다음날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법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발명하거나 찾아낸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요. 네. 근데 뭐 다른 방송 보면은 뭐 상한가 매매법이 뭐 10가지 있고 5가지 있고 어떤 개인분은 상한가 매매법을 막 400만 원씩 주고 샀대. 네.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네. 그러니까 책을 읽었으면 400만 원을 이득 받겠죠? 네.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는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화일약품 볼게요. 네. 화일약품도 비슷하죠? 네. 화일약품도 네, 여기에 저점, 여기 저점, 네, 여기 두 저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여기에 그 픽사리가 나서 그 박스를 조금 설정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차라리 이 음봉의 시가 정도를 봐서 박스로 놓고 네, 돌파할 때 매수, 이탈할 때 매도, 이 안에서 매수 매도가 가능한 박스형이다. 네, 채널이 횡보하는 채널, 네, 채널형. 그 다음에 하나제약, 하나제약은 이제 2만 원대에 물리신 분이 있어요. 네, 아까 댓글에 두고 있으셨죠? 24,000원. 가나다 순이었어요. 네. 좀 기다리셨으면 됐을 텐데. 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갖고 와야 했던 게, 자,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네, 여기에 이제 고점을 돌파할 때, 고가가 25,000원, 25,000원, 네, 25,000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네, 매수 타이밍이 맞아. 이건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에 언덕에, 그러니까 이때는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언덕, 여기가 거래량이 터진 거지만, 더블맨, 네가 아까 언덕 중에서 거래량이 터진 고점이라며. 네, 근데 거래량이 터진 고점 여기가 맞는데 그래도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게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 하나제약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너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디 가도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줘도 똥 밟았네 이거지. 저 멍청한 놈이네 저거. 이거 왜 사?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차트적으로. 네, 여기서 돌파할 때 사는 게 맞아. 근데 얘는 뭐 이거 갖다가 이거 매수한 사람이 여기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 해가지고 손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걸 당일날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도를 해? 귀신도 아니고 그죠? 네, 여기에 매도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다음날 빠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뭐 100개 중에 한 두세 개 걸릴 게 안 좋게 걸린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241선을 반등을 하고 여러분 아시죠? 241선이 얼마나 중요한 선인지. 네, 천국과 지옥,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그래서 여기를 일단 터치를 하고 이건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은 241선이에요. 여러분의 HTS에는 121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지표 설정 들어가시면 맨 밑에 121을
241로 바꾸시고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를 투포인트로 바꾸시면 돼요.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차트를 다 찾아보시면 이 241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241선을 돌파하려고 끊임없이 여기를 선정을 쳐요. 다 무너져요. 힘이 없는 애들은. 근데 이제 얘는 일단 돌파를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알아야 될 거는 241선을 돌파를 이딴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어요. 반드시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도 장대 양봉으로 돌파 안 하고 여기 돌파만 하는 거 확인하고 사자고 말을 한 제 잘못이지. 예, 이거 산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고 한 사람은 나도 잘못이 없어. 예, 이건 맞아. 이렇게 사는 건 맞는데 굳이 흠을 잡자면 여기를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는 거를 끊임없이 더블맨이 얘기를 했죠. 네, 24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지 않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매수할 때는 여기 돌파하면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만 듣고 매수를 한 거죠. 네. 제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실수인데 이 매수하라고 말을 한 게 실수가 아니라 이 24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 안 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앞에 영상에서 241선을 돌파하려면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돌파해야지 깨작깨작 돌파하는 건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매수를 할 때는 그걸 이제 뭐 망각한 거죠. 네, 잘못한 거예요. 네, 그죠? 네, 여기 매수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그런 소리를 뭐 하면 말을 해주세요. 야, 너 이거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왜 이따위로 돌파한 거를 매수하라 그러는 거야? 이젠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도 까먹어요, 계속. 네, 그죠? 네, 근데 241선을 한번 터치하고 지금 아마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왜? 네, 주봉상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음봉이. 네, 그래도 일단은 24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가 여기서 계속 횡보를 받았으니까, 네, 슈팅하고 여기서 계속 횡보를 받았으니까, 한번 그거 보면 여기가 저점이니까 21,350원은 좀 심하고 21,8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한번 주봉상 음봉이 나와도 버텨볼만 해요. 네, 21선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주봉상 21선도 다음 주에 음봉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이탈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한 세트의 하락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나기는 좀 그렇거든. 여기가 1번이라고 치면 이게 3호? 네, 물론 5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개 중에 힘이 없는 것들은 1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심하이 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너무 작아서 왜? 얘보다 짧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봉 음봉이 나오더라도 한 주는 더 기다려보고 이 21선을 이탈하거나 21,900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뭐 21,900원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한 주를 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주는 이틀이에요. 네, 다음 주 29, 30일밖에 없어요. 7월 1일 그때는 월봉이 바뀌어요. 네, 7월 1일은 이제 월봉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그 여러분들이 뭐 추천하는 종목 이런 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6월 30일 날 할 겁니다. 월봉이 바뀔 때. 네. 뭐 이번 주봉은 크게 의미가 없고 왜냐면 이번 달 그 석 달에 걸친 그 3개월간에 이건 좀 상승을 안 했나요? 상승을 한 게 뭐가 있나?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제 4월, 5월, 6월 달에 다 이제 그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해서 일단 한 세트가 끝났기 때문에 7월 달은 6월 30일까지의 장을 보고 7월 달 한 달의 계획을 짜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뭐 특별한 종목은 있지만 29일, 30일 날 막 매수하자고 막 권유하는 종목은 없을 거예요. 근데 봐야 될 종목은 있죠. 네, 라운피플, 이노메트리, 또 뭐 있습니까?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 직전인 거, ENF테크, 그다음에 뭐 인크로스 이런 거는 월요일부터라도 봐야겠죠. 네, 그런 건 돌파하면 매수입니다. 그거 정리해 드릴 거예요. 네, 뭐 그 전고점, 역사적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 직전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라운피플은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고, 이노메트리도 그렇고, ENF테크도 그렇고, 인크로스도 그렇고, 그죠? 네, 그리고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인 것도 이제 현대리바트,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들이 이제 250일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인 그거라서 그건 제가 내일까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네, 그거 찾아보느라고 아침에 이걸 빨리 못 올렸어요. 네, 제가 차트 볼 시간이 없어요. 답장하고 막 그러느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약품. 자, 현대약품이 이제 그 현대약품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현대약품을 좀 가져온 부분은 뭐 지금 그 어디 뭐 찌라시 같은 걸로 현대약품 뭐 사라고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근데 그건 좀 네, 오바고 현대약품을 이제 가져온 이유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날 6월 10일 날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6월 11일 날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벙 떠 있죠. 지금 붕 떠 있죠. 허공이죠. 이렇게 허공이면 얘가 탄탄한 그 어떤 그 콘크리트에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허공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를 메꿔줘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여기를 좀 비이상적인 방법으로 메꿔놓은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이날 있어요. 이날 보이세요? 네, 이날 밑도 끝도 없이 15%를 상승했다가 15%를 꼬라박은 날 2019년 12월 9일 날 네, 이걸 한번 선으로 연결해 보면 네, 이렇게 되죠? 네. 아니 여기까지 네. 여기에 그 빈 공간을 사실은 이미 벌써 2019년 12월 날 한번 메꿨어요. 얘는 다 계획이 있었던 애예요. 훌륭한 아이죠. 네, 그래서 얘가 메꾸고 요 나머지 요 부분은 지금 하락 부분으로 메꿨어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공간이 다 메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다 토대는 마련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허공이 뜨면 이 허공을 반드시 메꾼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 그럼 다 그러냐고요? 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주식마다 달라. 이 허공을 메꾸지 않고 날아가는 종목들은 많이 가요. 아예. 예, 너무 세니까 아이 그래 나는 뭐 천재라서 초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허공 따위는 뭐 필요 없어. 이 허공이 있어도 나는 내 집을 쌓을 거야. 그러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간혹 있어요. 센 종목들은. 근데 일단 그건 이제 특별한 예외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상으로 날아가거나 갭을 확 뛰어서 올라간 종목들의 이 허공들은 과거 차트에서 메꿔진 흔적을 발견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과거 차트에서 메꿔진 흔적을 발견한 적이 없으면 이 위에서 이 허공을 메꾸려고 이만큼 내려와요. 상승을 하더라도 네. 상승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뭐 꼬다리 긴 음봉을 하나 때려서 메꾸던 뭐 양봉으로 메꾸던 뭘로 메꾸던 이 그 허공을 반드시 메꿔야 돼요. 안 메꾸고 이렇게 날아갔다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현대약품이 지금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허공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전에 좀 비정상적인 이거 좀 비정상적이잖아. 딱 봐도. 네. 지울까요? 잘 안 보이세요? 네. 누가 봐도 이 음봉은 좀 이 양봉의 꼬다리는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계획이 있었던 애죠. 네. 먼 훗날 네. 내 아들이 갭으로 상승할 때 이 아비가 너의 그 주춧돌이 되어주겠다. 얘는 벌써 수개월 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네, 이런 주식들 꽤 많아요. 주식이 정말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이런 좀 밑도 끝도 없는 그 꼬다리가 생기면 나중을 위해서 그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얘는 일단 지지를 여기서 정확히 받고 있죠. 네, 요 꼬다리로 지지를 받고 있어서 현대리바트가 아니라 뭐죠?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무너뜨리면 좀 그래요. 네.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좀 그래서 여기를 지지대 삼아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좀 물리신 분이 있으면 당장 월요일날 뭐 하다못해 1, 2%가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좀 홀딩 하셨다가 완전히 무너지면 네, 어디라고 정할까요? 종가 네, 6,080원 정도가 완전히 꼬다리로 말고 완전히 그 몸통으로 무너지게 되면 현대약품은 매도하시는 게 맞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영상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사지 않으셨더라도 이번 시간에 좀 얻어 가신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